한국 관광? 일본이나 싱가포르 발끝에도 못 미친다. 태국 관광청 최고 간부의 발언이었죠.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울 한복판에서 그가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하고야 말았는데요.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선생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알리는 데에도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관광청 관광자원개발국에서 국장님의 비서로 일하고 있는 카논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회의실은 오늘따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국장님께서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한국 관광에 대한 혹평을 쏟아내셨죠. 한국 관광 수준으로는 일본이나 싱가포르 발끝도 못 따라가. 거긴 BTS랑 화장품밖에 없잖아. 회의실에 있던 동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국장님의 말씀에 동조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태국은 세계적인 관광 대국이니까요. 세계 각국의 여행객들이 태국의 아름다운 해변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즐기러 오는데 한국이 무슨 관광 매력이 있다고 그저 K-팝과 한류 덕분에 일시적으로 주목받는 거라고 여겼죠. 회의가 거의 마무리될 즈음 갑자기 비서실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국 관광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직접 현장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명령입니다. 국장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고 회의실은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국장님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확인하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카논, 짐 챙겨. 우린 한국에 가야겠어. 그 목소리에서 극도의 불만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내심 짜증이 났죠. 이제 막 시작한 중요 프로젝트도 있었고 솔직히 한국에 대해 큰 기대가 없었으니까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숙소를 준비하는 동안 국장님은 계속해서 투덜거리셨습니다. 시간 낭비야. 그냥 인터넷으로 조사하면 될 일을. 저도 속으로 동의했어요. 그래. 어차피 별거 없을 거야. 3일 다녀와서 형식적인 보고서나 작성하면 되겠지. 출발 전날 국장님께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카논, 이번 출장에서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한국에서 배울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우리의 관광산업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로 삼자고.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 출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방콕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봤습니다. 서울, 부산, 제주도, 관광지는 많아 보였지만 태국의 푸켓이나 파타야, 치앙마이에 비하면 정말 볼 것이 없어 보였죠. 게다가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해서 겨울엔 너무 춥고 여름엔 너무 덥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왜 굳이 불편한 기후에 관광을 가야 하나? 의문이 들었죠. 국장님은 비행기 안에서도 내내 짜증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30년 관광업계에 몸담았지만 한국처럼 관광 자원이 빈약한 나라가 이렇게 인기를 끄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돼. 어떤 마케팅을 했는지는 좀 배워와야겠군.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노트북을 펴고 한국 여행에 관한 블로그 포스팅들을 찾아봤습니다. 대부분 K-팝 팬들의 흥분된 후기나 쇼핑 정보뿐이었죠. 태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직항 비행은 약 6시간. 그 짧은 비행 시간 동안에도 저희는 한국의 관광 인프라가 얼마나 부족한지, 태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우수한지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장님은 심지어 태국 관광청 내부 자료를 꺼내 주요 지표들을 보여주시며 자랑스럽게 설명하셨죠. 보라고, 관광객 만족도 세계 상위권이야. 한국은 이런 통계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어. 비행기가 착륙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는 분명 아름다웠지만 방콕의 화려함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죠. 그래, 3일만 참자. 어차피 형식적인 출장일 뿐이니까.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의 그 첫 느낌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 천장은 마치 뚫린 듯한 웅장한 구조였고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자동화된 수속 시스템은 태국에서도 본 적 없을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공항 곳곳에 설치된 키오스크와 안내 시스템들이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비록 태국어는 없었지만 영어로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입국 심사도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최신 기술을 활용한 신원 확인 시스템으로 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됐고 짐 찾는 시간까지 포함해도 입국 절차가 30분 만에 모두 완료됐죠. 일본에서는 최소 1시간은 걸렸는데 국장님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도 속으로 생각했죠. 어라? 일본 공항보다도 현대적인데? 공항 로비에 도착하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는 영어에 능통한 직원들이 친절하게 외국인들을 응대하고 있었고 심지어 일부는 중국어와 일본어도 구사했어요. 저희가 태국인임을 알고는 더 천천히 또박또박 영어로 설명해주는 배려심이 느껴졌습니다. 국장님은 안내 데스크의 응대 방식을 유심히 지켜보시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셨어요. 생각보다 외국인 배려가 잘 되어 있군. 그 말투에서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태국의 수완 나품 공항보다 더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듯했죠. 공항에서 나가는 길에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연결을 확인했더니 공항 전체에 무료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다운로드 속도를 테스트해보니 태국에서 유료로 사용하는 인터넷보다 빨랐어요. 국장님, 와이파이 속도가 정말 빠르네요. 무료인데도 말이죠. 국장님은 그저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우리는 수화물을 찾으러 이동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또 한 번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수화물 벨트 주변에는 여러 개의 대형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어 어느 벨트에서 어떤 항공편의 짐이 나오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벨트 옆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카트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와, 카트를 이렇게 많이 준비해두다니. 제가 감탄하자 국장님은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카트가 부족해 종종 승객들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했거든요. 공항철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모든 안내가 영어로 함께 제공되고 노선도가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외국인인 우리도 어려움 없이 티켓을 구매할 수 있었어요. 자동 발매기의 화면은 여러 언어를 지원했고 터치 한 번으로 목적지까지의 최적 경로를 안내해줬습니다. 공항철도에 탑승했을 때 국장님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을 묵묵히 바라보셨어요. 처음 비행기에서 내릴 때의 그 자신감 넘치던 태도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정리가 잘 되어 있네. 철도 안에서도 영어 안내방송이 한국어 방송 후에 흘러나왔고 외국인을 위한 관광 정보 화면이 차내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객차 안에도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었죠. 제가 태국 관광 시스템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많은 부분들이 여기서는 이미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국장님의 얼굴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더 이상 처음처럼 자신감에 차서 한국 관광을 폄하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주변을 유심히 관찰하시며 때때로 메모를 하셨죠. 한국 후진국이라는 생각이 조금 잘못된 것 같네요, 국장님. 제가 조심스레 말씀드리자 국장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야, 카논. 공항이 좋다고 관광 인프라 전체가 좋은 건 아니야. 좀 더 지켜보자고. 하지만 국장님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불확실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죠. 인천공항의 첫인상은 분명 우리의 예상을 깨트리는 충격이었습니다. 태국 관광청의 오랜 베테랑인 국장님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 관광 인프라의 첫 번째 깜짝 놀랄 만한 모습이었으니까요. 서울역에서 첫 번째로 우리를 맞이한 것은 완벽한 질서였습니다. 사람들은 에스컬레이터에서 한쪽으로 비켜서서 급한 사람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인파가 움직이는데도 아무도 새치기 하거나 밀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과 저는 그저 멍하니 서서 이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저기 봐요, 국장님.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있어요. 제가 지하철 개찰구 앞에 긴 줄을 가리키자 국장님은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지도를 보며 명동으로 가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차내에 들어서자마자 또 한 번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탑승하자 젊은이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양보하는 모습이었죠. 태국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셨고
자리를 양보한 젊은이는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어요. 국장님께서 낮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이건 강제로 시키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자연스러워. 지하철 안은 놀랍도록 깨끗했습니다. 바닥에 쓰레기가 전혀 없었고 손잡이와 좌석도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차내에 설치된 디지털 디스플레이에서는 다음 역 정보와 환승, 안내가 한국어와 영어로 번갈아 표시되고 있었죠. 더 놀라웠던 것은 지하철 내부 전체에 고속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와이파이가 지하철에서도 끊기지 않네요. 제가 말씀드리자 국장님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직접 확인해 보셨습니다. 태국 방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군. 국장님의 얼굴에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몇 정거장을 지나 명동역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든 승객들이 질서 있게 하차하고 승차하려는 사람들은 양옆으로 나뉘어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려주는 모습이었죠. 어떤 지시나 통제 없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질서였습니다. 명동역에서 나와 다른 노선으로 환승하는 과정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안내 표시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복잡한 환승역임에도 불구하고 혼잡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각자가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질서 있게 이동했죠.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노선의 버스가 이용하는 정류장이었는데 사람들은 각 노선별로 줄을 지어 서 있었어요. 누구도 새치기를 하거나 자신의 차례가 아닌데 먼저 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은 버스 정류장 안내판을 유심히 살펴보셨어요.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정보가 업데이트되는군. 게다가 영어로도 안내가 되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감탄을 금치 못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버스에 탑승한 후에도 질서는 계속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노약자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하차할 때 기사님께 인사하는 모습, 심지어 버스 안에서 통화를 자제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예절처럼 느껴졌어요. 태국 같았으면 밀치고 새치기 하는데 여긴 줄도 군대처럼 서 있네? 저도 모르게 제 생각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국장님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실 뿐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에 들어갔을 때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바쁜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차분하게 줄을 서서 기다렸고 테이블에 앉아서도 큰 소리로 떠들거나 불필요한 소음을 내지 않았어요. 심지어 식사를 마친 사람들은 자신의 식판을 정리하고 가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국장님은 식사 내내 말없이 주변을 관찰하셨습니다. 평소 태국의 문화적 우수성을 자주 강조하시던 국장님의 표정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국장님께서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카논, 솔직히 말해봐. 우리 태국 사람들은 이렇게 질서를 지키나? 저는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글쎄요. 우리는 좀 더 자유롭게 행동하는 편이죠. 국장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 침묵 속에는 많은 생각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태국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문화적 태도들이 여기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니까요.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과 시민들의 질서 의식은 분명 우리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관광의 숨겨진 강점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려한 볼거리나 먹거리만이 아닌 여행자가 편안하게 이동하고 체험할 수 있는 질서 있는 환경.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관광 경쟁력이 아닐까요? 명동에서 광화문으로 이동하며 서울 거리의 청결함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많은 관광객과 현지인들로 북적이는 번화가임에도 불구하고 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이런 도시 규모와 인구 밀도를 감안하면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국장님, 여기 쓰레기통이 거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한 거죠? 제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실제로 거리에는 쓰레기통을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의 쓰레기를 어딘가에 버리지 않고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던 현지인이 빈컵을 그냥 버리지 않고 가방에 넣는 것을 보고 국장님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국장님께서 중얼거리듯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유로운데도 질서가 유지되지? 강제성이 없는데도. 우리는 광화문 광장으로 걸어가며 서울 도심의 다양한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넓은 보행자 도로, 잘 정비된 자전거 도로, 곳곳에 조성된 소규모 공원들,
도시 계획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흔적이 곳곳에 보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질서 의식이었습니다. 태국이었으면 저런 광장에 노점상이 즐비하고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을 텐데 정말 놀랍네요. 제가 감탄하자 국장님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흥미로웠던 것은 작은 규모의 시위대가 광장 한쪽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조차 질서를 완벽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정된 공간을 벗어나지 않고 행인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으며 시위가 끝난 후에는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었죠. 우리는 근처 카페에 들어가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바깥거리를 관찰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국장님께서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생각에 잠겨 말씀하셨습니다. 카논, 이건 돈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 문제야.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춰도 사람들의 의식이 이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지. 창밖을 보니 도로를 건너던 시민들이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자 한 명도 예외 없이 멈춰 서 있었어요. 심지어 차가 전혀 오지 않는 이른 아침 시간이었음에도 말이죠. 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카페를 나와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 광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인파 속에서도 소음이나 혼잡함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며 조용히 관광을 즐기고 있었죠. 광장 한쪽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 전통 문화를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로도 능숙하게 안내하고 있었어요. 국장님은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시더니 메모장에 뭔가를 적으셨습니다. 우리는 경복궁으로 향하는 길에 작은 골목길로 들어섰는데 그곳조차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하나 없이 말끔했어요. 심지어 담벼락에 낙서 하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비교하고 싶지 않은데 확실히 다르군. 경복궁 근처의 인사동 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통 상점들이 즐비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무질서함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장사꾼들이 관광객을 강요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는 모습도, 지저분한 쓰레기가 굴러다니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경복궁 관람을 시작한 지 약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국장님과 저는 수문장 교대식을 보기 위해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광화문 근처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는 초여름 날씨였고 국장님은 더위를 많이 타시는 편이라 계속해서 이마에 땀을 닦으셨습니다. 카논, 이렇게 더운데 저 수문장들은 어떻게 저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는 거지? 국장님께서 놀라움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국장님의 표정이 굳더니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급격히 늘어나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졌어요. 저는 놀라서 국장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국장님, 괜찮으세요? 제가 걱정스럽게 여쭤보자 국장님은 가까스로 대답하셨습니다. 갑자기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네. 다음 순간 국장님은 그대로 자리에 쓰러지셨어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곧바로 국장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호흡이 불규칙했어요. 급히 주변을 둘러보니 관광객들과 몇몇 한국인들이 상황을 알아차리고 우리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주변에 있던 한국인 관광객 3명이 즉시 달려와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중 한 명은 영어로 저희에게 말을 걸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고 또 다른 한 명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구급차를 불렀어요. 세 번째 분은 관광 가이드였는데 구급차가 올 때까지 응급처치를 도와주겠다며 가방에서 물과 부채를 꺼내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곧 도움이 올 거예요. 어디서 오셨나요? 가이드 분이 영어로 물으셨고 제가 태국에서 왔다고 하자 놀랍게도 간단한 태국어 인사를 건네며 저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웠던 것은 구급차의 도착 시간이었어요. 전화를 한 지 불과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복궁 같은 관광지는 차량 진입이 쉽지 않을 텐데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들것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곳까지 달려왔어요. 태국이었으면 30분은 기다렸을 텐데 국장님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의 전문적인 모습에도 놀랐어요. 기본적인 영어로 증상을 물어보며 신속하게 국장님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혈압, 체온, 심박수를 재고 간단한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효율적이고 정확했으며 모든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라 당황하고 있자 구급대원 한 명이 천천히 또박또박 영어로 설명해 주었어요.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 같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병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함께 오시겠어요? 당연히 저는 국장님과 함께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졌고 병원과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이동 중에도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있었어요. 태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시스템이었습니다. 국장님은 의식이 있는 상태였지만 계속해서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구급차가 신속하게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국장님의 눈에는 계속해서 의문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분명 우리 태국의 의료 시스템과는 다른 점을 체감하고 계신 듯했어요. 병원까지 가는 길에 구급대원 한 명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관광 중이신가요? 제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는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 말에 국장님께서 미미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순간 국장님의 눈에서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인정의 빛이 보였어요. 응급 상황이라는 불행한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한국의 또 다른 강점을 직접 체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신속하게 국장님을 맞이했습니다. 외국인 환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곧바로 통역 서비스가 준비되었어요. 젊은 여성 직원이 태블릿 PC를 들고 다가와 영어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통역을 도와드릴 민지라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과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통역해 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태국 병원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서비스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외국인 환자를 위한 전담 통역 서비스라니. 더 놀라운 것은 그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사실이었죠. 국장님은 응급실 침대에 눕자마자 의료진의 빠른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혈압, 체온, 산소 포화도 체크는 물론 심전도 검사까지 신속하게 진행되었어요. 약 30분 후 담당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다행히 국장님의 상태는 심각하지 않았어요. 일시적인 탈수와 열사병 증상이었습니다. 의사는 통역을 통해 천천히 또박또박 설명해 주셨죠. 과도한 햇빛 노출과 수분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링거 치료와 휴식을 취하시면 곧 회복될 거예요. 오늘은 관광을 중단하시고 호텔에서 쉬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국장님은 의사의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쑥스러운 듯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국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배워야겠네요. 카논, 이 나라는 진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국장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치료가 끝나갈 무렵 담당 의사가 다시 찾아와 상세한 설명과 함께 주의사항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간단한 영어 문구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주셨습니다. 만약 증상이 다시 나타나면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24시간 영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시면 필요한 약을 받으실 수 있어요. 모든 치료가 끝나고 퇴원 수속을 밟으러 가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험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병원 직원은 우리에게 택시까지 불러주었어요. 심지어 호텔 주소를 한국어로 적어 운전기사에게 직접 설명까지 해주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국장님의 표정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한국을 폄하하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깊은 생각에 잠겨 계셨습니다. 택시 안에서 국장님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시다가 문득 말씀하셨어요. 카논, 나는 30년 동안 관광산업에 몸담았지만 오늘 내가 배운 것은 관광이란 단순히 볼거리나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야. 진정한 관광 선진국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려있어. 국장님의 컨디션이 호전된 후 우리는 마지막 일정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전통 공연을 관람하기로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국장님께서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꼭 보고 싶다며 고집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 곁에서 수시로 상태를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광화문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무렵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기다리며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공연은 조선시대 왕가의 행차를 재현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현대 도시 한복판에서 수백 년 전 왕실 문화를 재현한다니 그 자체로 매우 독특한 경험이 될 것 같았죠. 자리를 잡아야 할 텐데
제가 걱정스레 주변을 둘러보는데 놀랍게도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특별 좌석 구역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임을 알아본 젊은 자원봉사자가 다가와 영어로 안내해 주셨어요. 외국에서 오셨나요? 이쪽으로 오시면 더 좋은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통 공연을 위한 좋은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주변에는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공연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연이 시작되자 장엄한 전통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화려한 의상을 입은 배우들이 등장하며 조선시대 왕의 행차를 재현했어요. 금빛 장신구로 치장한 가마, 전통 악기의 웅장한 연주, 그리고 섬세한 춤 사이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국장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동안 태국의 전통 공연을 수없이 보아왔던 국장님께서 이렇게 집중하시는 모습이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전통 국악기의 소리에 깊은 감명을 받으신 듯했어요. 이 소리 정말 특별하군. 국장님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공연은 절정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많은 배우들이 한데 어우러져 펼치는 장관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어요. 현대의 빌딩 숲 사이에서 펼쳐지는 이 전통 공연은 한국만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카논, 이렇게 오랜 전통과 현대가 함께 숨쉬는 나라가 또 있을까? 국장님께서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공연이 끝난 후 국장님은 평소보다 훨씬 밝아진 표정으로 공연자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에게 다가가 영어로 감사 인사를 전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태국에도 이런 수준 높은 전통 공연이 있지만 오늘 본 공연은 도시와의 조화가 특별했습니다. 광장을 나오며 국장님은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카논, 이번 여행에서 배운 게 많아. 한국의 관광은 단순히 물리적 시설이나 서비스의 문제가 아니라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적 깊이에 있는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국장님. 저도 그동안 한국 관광에 대해 너무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귀국을 하루 앞둔 저녁, 국장님은 호텔 로비에서 노트북을 펴고 무언가를 열심히 작성하고 계셨어요. 제가 다가가자 국장님은 모니터를 보여주셨습니다. 한국 관광 벤치마킹 보고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태국 관광의 발전을 위해 한국에서 배울 점들을 정리하고 있어. 특히 의료 시스템, 대중교통, 그리고 시민의식 부분은 우리가 꼭 벤치마킹해야 할 요소야. 국장님의 말씀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한국 관광을 폄하하던 분이 이제는 배울 점을 찾고 계셨으니까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문가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 이번 여행에서 내가 느낀 점들도 솔직하게 정리해봐. 특히 젊은 관광객들의 시각에서 한국의 매력이 무엇인지. 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국장님과 저는 이번 출장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정리했습니다. 국장님은 평소와 달리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시다가 문득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카논, 이번 출장 보고서는 내가 직접 작성할 거야. 중요한 내용이라 상부에 정확히 전달하고 싶어. 국장님의 진지한 표정에서 이번 여행이 단순한 출장이 아닌 국장님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은 전환점이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콕에 도착한 후 바로 다음 날 관광청 본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어요. 대회의실은 각 부서의 주요 간부들로 가득 찼고 모두가 한국 출장 결과에 대해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분명 대다수는 한국 관광을 폄하하는 보고를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국장님이 회의실 단상에 올라 목소리를 가다듬으셨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국장님께 집중되었어요. 나는 실수를 했습니다. 국장님의 첫 마디에 회의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성숙한 관광 선진국입니다. 우리는 질서, 시민의식, 의료 시스템까지 배워야 합니다. 회의실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 가득했습니다. 30년 경력의 관광 베테랑인 국장님이 인정하는 모습은 그들에게 충격이었나 봐요. 누군가 의아한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일본이나 싱가포르와 비교해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국장님은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한국은 일본, 중국보다 훨씬 성숙한 관광 선진국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시스템과 사람의 태도로 승부하는 나라입니다. 국장님은 프로젝터를 통해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함께 경험을 공유하셨어요. 인천공항의 효율적인 시스템, 지하철과 버스의 질서 정연함, 깨끗한 거리, 그리고 응급 상황에서 경험한 의료 서비스까지 모든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로 뒷받침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들의 관광이 단순한 보여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일상 자체가 관광 자원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관광객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입니다. 국장님의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질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마케팅 부서 팀장님의 질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태국 관광의 가장 시급한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진지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시민의식입니다. 우리는 관광객에게 미소로 대하는 법은 알지만 기본적인 질서와 청결을 지키는 문화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기에 장기적인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여러 부서의 간부들이 국장님께 추가 질문과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무시하던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국장님께서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카논, 이번 출장은 내 30년 경력 중 가장 값진 경험이었어. 우리는 앞으로 태국 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할 거야.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저 역시 한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가끔은 직접 부딪혀 보기 전엔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행을 통해 한 나라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국장님의 보고서는 결국 태국 관광청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품격 있는 관광, 지속 가능한 관광이라는 새로운 슬로건 아래 우리는 태국 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벤치마킹 대상국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오늘 한국을 비웃던 태국 간부가 단 3일 만에 생각을 완전히 뒤바꾼 사연. 잘 들으셨나요?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힘. 이제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한국이 답이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